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37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속에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양산으로 책으로, 휴대용 선풍기로 갖은 방법으로 더위를 피해보지만 절정으로 치솟은 무더위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나니까 찝찝하고 그냥 조금만 터치가 있어도 불쾌하고 그럴 정도로 더워요. 지난 1일부터 광주 전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이 광양이 38.6도, 순천 38.2도, 광주 풍암동 38.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달 17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비가 내린 지난달 31일 하루를 빼곤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째 이어진 작년보다 2배 늘었고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 19일보다 하루가 더 깁니다. 녹아버릴 것 같아서 얼른 집에 가서 에어컨 틀려고요. 더워서 만화 카페 가서 4시간 지금 있다가 왔어요. 에어컨 빵빵 틀어주신 곳이어서 즐겁게 있다가 왔어요. 이렇다 보니 떼약볕에서 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다 쓰러지는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남에서 5명, 지난 5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초까지 광주 전남에서 18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160여 명을 넘어섰고 불볕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웅덩이에서 어제 낮 채소를 사러 집을 나섰다가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던 73살 김모 씨가 무릎 깊이의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가 불볕더위에 지병이 악화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쯤 해남군 해남읍에 사는 84살 전모 씨가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선 뒤에 사흘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촌에서는 예방 교육이 한창입니다. 고령의 농민들도 진드기 위험성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더위가 주춤한 이른 아침, 가뭄을 이겨내고 파릇파릇 벼가 자란 들녘에는 제초 작업에 나선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머리와 목을 감출 수 있는 모자와 긴 옷, 긴 바지 등 피부를 덮은 복장에 지켜보는 사람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더위에 이 같은 복장을 갖춘 이유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무장을 하시고 장화 신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드기 물린다니까 그러지. 지난달 해남에서는 이 같은 증세로 60대 농민이 사망하고 최근에는 20대 외국인 노동자까지 숨지면서 농어촌 자치단체의 예방 활동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 팔꿈치, 겨드랑이, 허리, 다리 이런 데 안 보이는 부분에 또 물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즉시 샤워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70대를 넘긴 고령의 농민들은 진드기에 한 번쯤 물린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예방 수칙을 듣고 있습니다. 나도 물렸었단 게 진드기를 물려갖고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러고 해서 버릇이 빼갖고 죽이기랑 했어. 그러고 이제 내중에 가려워도 뭣도 모르고 파스만 딱 바르고 돼. 매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가뭄과 감염병까지 이어지면서 고령화된 농촌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무 바퀴냐 철제 바퀴냐의 논란으로 광주시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시스템의 입찰이 연기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평가 기준 점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배점 기준을 다시 마련해 다시 공고했고 이에 따라 입찰 마감일도 8월 22일로 늦춰졌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주 실시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이 유찰될 경우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돼 입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분청 사기 생산지로 알려진 고흥군 운대리에서 조선시대 흙가마가 재현됐습니다. 전통 방식을 계승해 가마토의 역사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진득한 흙가마 사이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폭염 속에서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가마장은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사기를 구워내기 위해 제작된 흙가마는 1년여의 작업 끝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흙가마는 전국 최초로 조선시대 통가마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세기에 했던 가마를 재현을 했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물레질을 잘하고 해서 만들어놨어도 불에서 안 나오면은 이곳에선 400점의 분청사기가 구워져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생산지로 알려진 운대리에선 지금까지 많은 유물들이 출토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을 지핀 2호 가마토와 함께 다양한 가마토가 발굴되면서 중요한 역사 자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적지에서 나오는 분청사기이다 보니 또 저희가 많은 또 협조라든지 주변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분청사기 가마토 사적지로서 또 격이 높아지는 그런. 오는 10월 개관할 분청문화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적 가치 증명과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반도 남단에서 달궈진 뜨거운 흙가마 열기가 선조들의 얼과 흔적이 담긴 중요한 사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해양 오염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방제 비용이 다음 달부터 3배가량 인상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방제 비용 부과 징수 규칙 개정으로 사고 원인 제공자는 기존 선박 항공기 연료비에 더해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기상 악화 등으로 방제 작업이 지연될 경우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선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현재와 같이 실비 수준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일본에서 도와온 나고야 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대표가 일본 고교 교사들과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다카하시 대표와 일본 아이치현 고등학교 소속 교사 25명은 오늘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회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서울 종로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학습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40억 원을 들여 신창동 유적지에 1,500제곱미터 부지의 선사체험학습관과 야외체험학습장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세계 최대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골, 수레바퀴 등 국내 최고의 선사시대 목기 유물이 출토됐고 논벼와 밭벼 생산 기반을 가진 저습지 선사 유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도 급상승해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수산당국은 완도와 해남, 신안 등의 해역에서 수온이 25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양식 어가에 어패류 먹이 조절과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제주 해안에는 고수온 경보와 주의보가, 포항과 부산, 충남, 태안, 천수만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